지난 이야기. 젊은 암행어사 이도연은 비 내리는 밤 김씨 과부의 집에서 최사또의 악행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사또는 모든 증거를 완벽히 숨겨두었지요. 좌절한 도연이 보름달 밤 산길을 걷다 큰 바위에 앉았을 때 신비한 안개와 함께 백발의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산신령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신령의 모습은 신비로우면서도 위엄이 넘쳤습니다. 산신령이 나직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이여, 그대의 진심을 보았노라. 밤낮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을.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산신령님.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나 제 힘이 부족하여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찾지 못함이 아니라 악이 교활하게 빛을 피하고 있는 것이니라. 산신령은 지팡이를 들어 하늘의 달을 가리켰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구름이 가려도 달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악이 아무리 교활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라. 그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옥빛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마패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패는 평범한 관직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주변에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었지요. 산신령이 마패를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마패를 받으라. 이것은 하늘이 정의로운 자에게 내리는 것이니라. 이것이 마패입니까? 그러하니라. 하지만 보통 마패가 아니니라. 이 마패에는 3가지 신비한 능력이 깃들어 있느니라. 도연은 숨을 죽이고 산신령의 말을 들었습니다. 첫째, 이 마패는 악인 앞에 서면 뜨겁게 달아오르느니라. 악한 마음을 가진 자 앞에서는 불처럼 뜨거워져 그대에게 경고할 것이니라. 둘째, 거짓말을 하는 자 앞에서는 빛을 발하느니라. 아무리 교묘하게 거짓을 말해도 이 마패 앞에서는 거짓이 드러나느니라. 셋째, 그대가 진심으로 진실을 구하면 이 마패가 길을 보여줄 것이니라.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춰진 악행이 빛 아래 나타날 것이니라. 도연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마패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산신령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여라. 이 마패는 도구일 뿐이니라. 진짜 힘은 그대의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만약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욕심이 생긴다면 마패는 힘을 잃을 것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도연이 두 손으로 공손히 마패를 받았습니다. 마패를 손에 쥐는 순간 따스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하면서도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강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산신령이 지팡이로 땅을 한 번 두드렸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대가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산의 백성들이, 청송고을의 억울한 이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도연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산신령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얀 안개도 스르르 거쳐가고 다시 평범한 산길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도연의 품속에는 신비한 마패가 따스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도연은 마패를 꺼내 달빛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옥빛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마패, 그 위에는 암행어사라는 글자와 함께 신비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늬는 마치 살아있는 듯 빛을 발하며 일렁였습니다. 도연은 마패를 품에 소중히 넣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막막하기만 했던 길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청송고을 읍내로 들어갔습니다. 장터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쌀을 파는 아낙네, 생선을 놓고 흥정하는 장사치, 농기구를 구경하는 농부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여보게, 이번 달 세금은 냈나? 허허, 또 세금이라니. 지난달에 이미 냈는데 말이야. 그게 어디 한두 번인가.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불평했지만 감히 크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시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눈을 부릅뜨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한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이 포졸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제발. 이번 달 세금은 정말 낼 것이 없습니다. 시끄럽다. 사또 나리께서 세금을 내라 하셨으니 내야지. 무슨 소리냐. 하지만 지난달에 이미 팍! 포졸이 노인의 뺨을 때렸습니다. 노인은 땅에 쓰러졌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했지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품속의 마패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패의 능력인가? 악한 자 앞에서 뜨거워진다고 했지. 도연은 포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포졸은 계속해서 노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이놈, 감히 사또 나리의 명을 거역해. 참다 못한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그만두시오. 포졸이 도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뭐야, 당신은 나그네 주제의 관가의 일에 참견하는 게야. 노인을 때리는 것이 관가의 일이오? 세금은 백성을 위해 쓰라고 거두는 것이지. 백성을 괴롭히라고 거두는 게 아니오. 이놈이 감히 관가를 모욕해? 포졸이 칼을 빼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단호한 눈빛에 기가 죽었는지 결국 칼을 도로 집어넣고 중얼거렸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 이번엔 봐준다.
포졸은 노인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다. 도연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밤이면 관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관아 근처를 지나가다 최사또의 저택을 발견했습니다. 기와집이 웅장하게 서 있고 담장은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포졸 2명이 지키고 있었지요. 도연이 멀찍이 서서 저택을 살피고 있을 때 품속의 마패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저 안에 최사또가 있는 건가? 도연은 조심스럽게 저택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담장을 따라 걷다 보니 후문 쪽에 작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다른 건물들과 달리 그 창고만 유독 자물쇠가 여러 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패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설마 저 안에... 바로 그때 뒤편 담장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 나리, 이번 달 세금은 다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되느냐? 쌀 500섬, 무명 200필, 돈으로는 3,000냥이 넘습니다. 어허, 잘했다. 이번에도 장부에는 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예의 그곳에 보관해라. 예, 사또 나리. 도연은 숨을 죽이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세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하지만 문제는 그 예의 그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거짓 장부와 진짜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며칠을 더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마패는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찬신령님께서 말씀하셨지. 진심으로 진실을 구하면 마패가 길을 보여준다고. 도연은 마패를 두 손으로 모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순간 마패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실처럼 가느다랗게 뻗어나가더니 최사또 저택의 후문 쪽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저곳인가? 도연은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다행히 밤이 깊어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창고에 다가가자 자물쇠가 여러 개 채워져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마패의 빛이 닿자 자물쇠들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이것이 마패의 능력. 도연은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쌀가마니와 무명더미, 그리고 돈괴짝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두꺼운 장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백성들에게서 불법으로 거둔 세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 과부의 남편 이름도 보였고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의 명단도 있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한 증거다. 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이 휙 돌아보니 최사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포졸 대여섯 명이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최사또는 기름진 얼굴에 음산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허허, 밤중에 남의 창고를 뒤지다니. 이것 참 대담한 도둑놈을 만났구나. 도연의 품속에서 마패가 불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악인 중의 악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둑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오? 밤중에 창고에 몰래 들어왔으니 도둑이 아니고 뭐겠느냐? 당장 잡아라.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포졸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최사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장터에 내 놈을 끌어내 곤장을 치겠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관할을 범한 도둑의 말로가 어떤지 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활한 최사또는 도연을 도둑으로 몰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도연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마패의 능력은 이제 어떻게 발휘될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 장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긴박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